경제 키워드를 알면 2020년 주식 투자 전략이 보인다. 내년 한국 경제를 이끌 것으로 꼽히는 IT 산업. IT 산업을 둘러싼 이슈를 집중 분석한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IT주들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지만 지수가 전체적으로 빠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우리는 내년에 이 섹터를 꼭 봐야만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는지 이효은 IT 칼럼니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년에 IT를 거는 기대가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내년을 같이 전망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핫한 게 폴더블 폰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맨날 스마트폰에 손에 끼고 사니까 짚어봐야 되는데 내년에 많이 팔릴까? 폴더블 폰이 더 많아질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폴더폰 자체는 네. 지금 옛날 스마트폰처럼 엄청나게 많이 팔린다기보다는 일종의 시그니처 제품이다. 이런 굉장히 럭셔리한 제품이다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류 자체는 올해보다도 훨씬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는 삼성, 화웨이, 대충 이렇게 모토로라까지 세 회사가 제품을 내놨었는데 내년에는 중국에 있는 샤오미나 오포, TCL 같은 회사들도 참여할 예정이니까 종류 자체는 많아질 예정이고요. 또 LG전자가 지금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폴더블폰을 나올진 여기 좀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격 자체는 지금보다 좀 떨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한 200만 원이 넘잖아요. 네. 근데 내년에 한 100만 원대, 한 100만 원 중반이나 후반대 정도로는 이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폴더폰 자체의 양산이 쉬운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네. 많이 팔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여러 군데에서 내년도 지금 폴더블폰 판매량에 대해서 예상을 하는데요. 크게 작게는 300만 대에서부터 크게는 한 500만 대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전체 스마트폰 시장이 15억 대가 좀 넘는 그 정도 규모니까 굉장히 적은 수준이죠. 해서 한 내년에는 한 400만 대 정도 이제 팔릴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해서 한 0.1% 정도 어떤 시장을 좀 차지하겠지만 앞으로는 쭉쭉 좀 커서 한 몇 년 지나면 한 2, 3%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폴더블 폰이 변화하는 그 과정도 좀 신기할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셨어요. 예전 스마트폰처럼 많이 팔리진 않겠지만 하나의 시그니처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럼 점유율은 그리 높진 않을 텐데 어떻게 점차 변화할까요? 지금 현재까지 나온 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보시면 일단 이렇게 안으로 접는 게 있고요. 네. 다음에 바깥으로 접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토로라에서 나온 게 위아래로 접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삼성에서도 내년에 이 스마트폰을 작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위아래로 접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렇게 Z자로 접는 Z자로요? 이 방식도 지금 특허가 출원이 됐습니다. 네. 돼 있고 다음에 이 화웨이랑 샤오미에서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양옆으로 접는 이런 스마트폰도 지금 내년에 내놓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는 이렇게 책처럼 접는 이 인폴드 방식이랑 다음에 이 위아래로 접는 이 클램쉘 방식 두 가지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형태는 좀 다양해지고 또 나오는 회사들도 많아지겠지만 여전히 저는 좀 걸리는 게 모든 이들이 다 이 폴더블 폰을 쓰지는 않을 거란 그렇죠. 말이죠. 약간의 시그니처 형태니까. 그러니까 내년을 봤을 때 그럼 우리가 무작정 폴더블 폰을 기대하고 이 관련주에 투자하는 것은 약간 좀 기대감이 너무 커질 수도 있겠네요. 이게 지금 삼성전자 말대로 네. 삼성전자가 내년에 한 400만 대를 또 독자적으로 판매하겠다. 이 말은 그 판매되는 폴더블폰 대부분을 삼성전자가 가져갈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와 같은데요. 네. 400만 대라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크게 정말로 대박은 아니지만 한 중박 이렇게는 되겠죠.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 큰 기대는 이쪽으로는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년 또 우리 폴더블 폰이 얼마만큼 시장을 잠식할지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두 번째 또 핫 키워드죠. 5G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5G 시대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실제로 주변에서 이제 5G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많은데 앞으로 기술이 더 확대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올해까지만 해도 이게 논스탠드 언론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4G LTE 네트워크망에 5G 기지국을 붙인 형태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년 되면은 아예 저희 코어 네트워크까지 완전히 5G 바꾸기 위해서 지금 공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서 한 28GHz 되는 굉장히 빠른 이런 속도의 진짜 5G라고 부르는 것들을 이제 쓸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아마 이제 관련된 어떤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동시에 이 관련된 서비스랑 여기서 쌓아놓은 노하우를 어떻게 좀 해외에 이제 잘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도 좀 생기겠죠. 동시에 이게 제일 기대되는 부분일 텐데요. 네. 지금은 5G 스마트폰이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한 100만 원 이하, 한 8, 90만 원 정도 되는 한 중고가형 5G, 고급형 5G 스마트폰들이 좀 많이 나와서 많이 팔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핵심은 이제 내년 가을 아이폰에서 아이폰 5G를 내놓을 경우 시장이 크게 확산될 전망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1,200만 명 정도 가입자가 있는데 한 400만 명, 500만 명이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10월 달에 중국에서 이 네. 5G 상용을 시작을 하고 내년도에 이제 아이폰 5G를 내놓게 되면 이 이용자 숫자가 확 늘어난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기술이나 어떤 모듈 부품 같은 걸 만든 회사들은 어느 정도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G 이제 개화는 했습니다. 내년에 키워드로 보자면은 5G 중국 시장을 포함해서 해외 시장에서 얼마만큼 성장을 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폰. 그렇죠. 5G 폰이 출시되느냐. 네, 이 두 점을 꼭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디스플레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LED, LCD 이제 시제 아닙니다. OLED, 여기 QLED까지 더해줬는데 삼성전자랑 LG전자가 서로 OLED가 낫다, QLED가 낫다 싸우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정확하게는 쌍방이 소송을 붙였죠. 네. 그래서 지난 9월에는 LG가 삼성을 고소를 하고 10월에는 삼성이 LG를 고소하고 네. 지금 미국에서도 상호 비방 자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간 상태인데요. LG 입장에서는 QLED라고 불리는 삼성 TV는 OLED TV가 아닌데 네. 마치 OLED TV처럼 느껴지게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삼성 입장에서는 LG전자가 지금 이미 시대가 바뀌었는데 좀 자신들 비방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런 내용은 따지고 보면 재밌는 게 삼성전자는 매출액으로 따지면 세계 1위 TV예요. 거의 부동의 세계 1위죠.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OLED 시장에서 1위 기업인데 단순히 매출액만 따지면은 LG전자가 좀 못하긴 하지만 사실상 LG전자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OLED 패널을 거의 다 팔고 있는 그러니까 양쪽에다 지금 만들어 놓는 대로 지금 TV가 거의 다 팔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고급 TV의 진정한 강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좀 브랜드 싸움을 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한 21년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 QD 디스플레이 이 패널을 생산하겠다. 그래서 공장 만들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양산이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때까지는 계속 이런 논쟁이 좀 지속될 것 같고요. 만약 이때가 되면은 둘 회사 다 지금 얘기한 건 까맣게 있고 새로운 브랜드 어떤 광고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QLED, OLED가 싸우는 게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2020년 투자자분들에게는 디스플레이, 무엇을 큰 키워드로 봐야 될지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한 해가 될까요? 꼭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LCD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의 포기를 했잖아요. 네네. LCD 쪽은 중국 때문에요. 네, 중국 네. 때문이죠. 근데 중국 내에서도 LCD가 너무 생산 과잉이 됐다라고 해서 점점 추가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은 OLED 기술을 최대한 빨리 우리나라에 쫓아오겠다는 얘기인데 이 중국이 쫓아오기 전까지 어느 만큼 격차를 크게 벌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지금처럼 큰 격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분들 유지를 할 수가 있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금 다시 어려운 한 해를 좀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OLED 시장으로 기대는 있는데 이 시장마저도 중국에게 격차를 준다면은 빼앗긴다면은 힘든 또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2020년 전망해 보겠고요. 이제 네 번째 IT. AI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진짜 좀 핫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 로봇주도 있고 AI주도 있지만 가장 크게 선도할 수 있는 건 카카오가 아닐까 싶거든요. 지금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지금 국내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들이 다 지금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카카오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를 이제 분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이게 원래 사내에 있었던 AI 랩이라고 사내 독립회사가 있습니다. 사내 벤처가 있는데 이 벤처를 갖다가 어느 정도 인공지능을 연구하다가 좀 기술 수준이 좀 많이 올라갔으니까 본격적으로 이걸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회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기술을 필요로 하는 회사에게 우리 카카오의 인공지능 기술을 팔겠다라고 나온 게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고요. 보통 유통, 뭐 소비재, 엔터테인먼트 이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된 상품은 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스마트홈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카오 홈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카카오 아이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떤 솔루션으로서 B2B로서 앞으로 이제 장사를 하겠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AI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러면은 내년에 IT 키워드는 무엇이 될지 저희가 한 해를 좀 정리하면서 살짝 그래도 구분 지으면서 전해드렸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IT 칼럼니스트 이효님께서 정리를 해주시죠. 전 크게 한 5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5G 이동통신 기반 서비스가 내년에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5G를 네. 좀 더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라도 많이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클라우드 게이밍 관련된 부분들을 저는 이 부분이 좀 많이 좀 히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게이밍 히트칠 경우에는 서버 관련된 수요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이와 관련된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 역시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역시 인공지능 기반 로봇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인 RPA나 아니면 그 협업 로봇이라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 다관절 로봇들, 뭐 국수를 끓여주는 로봇 이런 것들 많이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조금 많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뭐 많이 팔릴 예정은 아닌데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웨어러블 로봇슈트의 판매량이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한 1만 대 이상 팔린 그런 제품도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 어떻게 적용될지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전 스마트 융합이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쉬운 기기와 서비스. 지금도 많이 쉽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벽이 있거든요. 네. 이분들한테 좀 먹힐 수 있는 어떤 좀 더 쉬운 기기와 서비스가 나오면은 히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상현실 쪽도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AR 쪽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국내 이동통신사 같은 경우는 이 가상현실 헤드셋을 쓴 이런 게임들 지금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XR이라고 그래서 아예 실감 리얼리티 이쪽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기술적인 어떤 그 간격이 굉장히 좀 많이 높아지고 이 인기 제품들도 좀 많이 나온 만큼 내년쯤엔 그래도 뭔가 좀 사회적으로 화제가 될 만한 히트작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내년에 이제 총선도 있고 이러지만 페이크 뉴스나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 문제, 규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크게 확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020년 IT를 보고 계신 분들 투자자분이라면요. 5G, 로봇, 가상현실 키워드 가져가면서 이와 함께 보안 쪽도 체크해보세요. 지금까지 이효은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